첫 번째 떡밥은 루피의 10번째 동료 로키입니다. 엘바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 헤럴드 왕을 죽인 엘바프의 수치, 저주받은 왕자 로키, 밀짚 모자 일당의 거모이자 몽키디 루피와 함께 일당을 결성한 최초의 동료 롤로노와 조로. 전혀 연관성 없는 둘이지만 둘에게는 평행이론처럼 연관성이 있습니다. 루피가 조로를 처음 만났을 때 조로는 나무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로키를 처음 만났을 때 로키는 보베론 나무 아담의 해로석 사슬로 묶여 있었죠. 또한 조로는 루피를 보자마자 자신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어주면 조로는 현상수습의 법을 처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키도 루피를 보자마자 자신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어주면 루피에게 해적단을 처치해준다고 하였죠. 그리고 조로가 등장하기 전 조로의 소문은 피에 굶주린 들깨처럼 현상수습의 법을 찾아다니며 인간의 탈을 쓴 아수라라는 악당 그 자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소문일 뿐이었죠. 그리고 로키가 등장하기 전 로키의 소문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인간의 탈을 쓴 악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로키의 소문은 조로처럼 거짓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이 지옥의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로키는 엘바프 지옥세계 명계의 왕, 즉 지옥의 왕입니다. 또한 현재 로키는 계속해서 늑대와 연관되고 있는데 로키가 묶여있는 명계에는 숲의 늑대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키처럼 혀를 내밀고 있죠. 심지어 로키는 북유럽 신화의 늑대 펠리르와 공통점이 있는데 로키의 능력은 늑대 펠리르로 추정되고 있기도 한데 재밌는 건 로키의 친구 늑대는 조처럼 왼쪽 눈에 상처가 나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조로와 로키는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건 레일리와 조로가 외눈의 부선장 검사라는 등의 평행이론 때문에 조로가 폐양색을 사용하기 전 레일리처럼 폐양색을 다룰 거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즉 로키와 조로의 평행이론을 심어둔 오데스는 조로를 통해 로키의 떡밥을 혹은 로키를 통해 조로의 떡밥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평행이론으로 어떤 떡밥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나온 단서로만 생각해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떡밥은 동료입니다. 나쁜 소문을 갖고 있던 조로에게 편견 없이 동료제의를 한 것처럼 나쁜 소문을 갖고 있던 로키에게 편견 없이 동료제의를 할 수 있으며 처음에 조로가 거절한 것처럼 로키는 거절하지만 조로가 루피에게 빚을 어지며 동료가 된 것처럼 로키도 루피에게 빚을 지며 동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로키는 루피에게 빚을 질 겁니다. 처음 엘바프 편이 시작되었을 때 엘바프 편은 최종막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에피소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와노쿤 2편처럼 엘바프 편에는 카이도 같은 최종 보스가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거인족도 루피랭에게 너무나도 회의적이었죠.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헤럴드 왕의 죽음을 로키로 알려져 있지만 헤럴드 왕의 죽음을 헤럴드 왕의 정책에 반대한 장로들과 신의 기사단 게이브로 추정됩니다. 분명한 건 에그헤드에서 해군들은 버스터콜로부터 놓친 루피 일당을 다시 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턴은 엘바프로 굳이 안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엘바프에는 밀짚 모자 일당을 잡을 수 있는 세계정부와 연관된 누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세턴은 오로성을 소환했는데 세턴이 오로성을 소환할 수 있던 이유는 세턴이 에그헤드에 있어서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세턴이 문양을 통해 에그헤드에 나타날 수 있던 이유는 세턴이 에그헤드 근처에 있었기 때문인 걸로 추정되죠. 만약 문양으로 어느 곳이로든 순간이동 가능하다면 세턴이 처음부터 에그헤드를 갈 이유가 없었겠죠. 즉 엘바프의 신의 기사단이 오로성이 등장했던 문양으로 등장할 수 있던 이유는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엘바프 근처에 신의 기사단 거점이 있다든지 혹은 엘바프에 신의 기사단 인물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배신자가 있든지. 이 가설대로라면 로키는 누명을 쓴 채로 투옥되었고 현재 엘바프는 위험에 빠진 상태이기에 엘바프를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엘바프 신화 속 태양신 니카 루피가 엘바프를 구원해줄 것이고 조로처럼 루키도 루피에게 빚을 지며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루피에게 조로는 1번째 동료, 루피에게 로키는 10번째 동료가 되는 거죠. 다만 현재 동료 떡밥이 있는 많은 자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떡밥은 태양의 방패 조로입니다. 1136화에서 로드는 말했습니다. 엘버프에 태어난 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꿈이요. 태양의 신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것.
이에 거인족들은 발끈하며 태양신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말하죠. 해방의 신, 파괴의 신, 웃음의 신.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니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니카는 먼 옛날 사람을 웃게 만들고 고뇌에서 해방시켜주는 전사입니다. 이 때문이라도 웃음의 신, 해방의 신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파괴의 신은 무엇일까요? 베가펑크는 조이보이가 과거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힐 수 있는 고대병기를 후세에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조이보이가 악일 수도 있다고 했죠. 다만 고대병기는 바다를 가라앉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의도로 조이보이는 고대병기를 남겨놨을 겁니다. 다만 고대병기의 파괴력만 생각하며 조이보이의 의도를 모른다면 악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니카가 파괴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니카가 한 행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파괴를 하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원피스의 결말은 레드라인을 파괴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다만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파괴의 신의 재림이라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엘바프 태고부터 전해지는 고서 헐리에 따르면 세계는 이미 2번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니카가 등장했다고 하죠. 정리하자면 800년 전 조이보이 니카 때 한 번, 800년 전보다 더 전인 니카 때 한 번, 총 2번이 멸망했죠. 아마 첫 번째 니카는 레드라인 파괴까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니카는 레드라인 파괴까지 하며 파괴의 신이라고 불리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결국 이들은 사라지고 세계는 멸망해버렸죠. 분명한 건 2대 니카 조이보이가 고대병기를 남긴 것에는 의도가 있는 만큼 고대병기로 무언가를 한다면 세계의 멸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대 니카 루피는 1대 니카, 2대 니카가 막지 못한 세계의 멸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주인공의 루피는 1대 니카, 2대 니카가 하지 못한 무언가를 더 하며 성공하겠죠. 루피에게는 이들과 다른 뭐가 있기에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대 니카, 2대 니카에게도 동료는 있겠죠. 그런데 이번 1136화에서는 니카의 또 다른 실루엣이 공개되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방패와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니카 루피는 방패와 검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피에게는 이미 방패와 검보다 더 강한 방패와 검이 있습니다. 바로 상디와 조로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1111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스는 숫자를 떡밥으로 남겨놓습니다. 이에 저는 11억 1100만 베리의 현상금의 소유자 11월을 상징하는 시모츠키 가문 류마의 후예 11월 11일이 생일인 조로가 1111화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칠 거라 생각했죠. 다만 1111화에서 조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111화의 제목입니다. 1111화의 제목은 태양의 방패입니다. 혹시 이는 조로가 태양의 방패, 니카의 방패가 된다는 떡밥이 아닐까요? 물론 조로는 루피의 검이지만 생각해보면 조로는 항상 루피의 방패로 활동해왔습니다. 루피를 죽이려던 쿠마를 막은 건 조로였습니다. 또한 오니가시마 전에서도 수차례 루피를 막아준 것도 조로였죠. 즉 역대 니카들이 가졌던 방패보다 조로는 더 강한 태양의 방패가 되고 3대 니카 루피는 태양의 방패와 함께 세계의 멸망을 막지 않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니카의 검은 조로, 니카의 방패는 상디가 될 것 같았지만 이 가설대로라면 오히려 상디가 태양의 검이라는 떡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